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상하게도 전기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꺼려지고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런 느낌을 무시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우정을 빌미로 상대방과 가깝게 지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자신의 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타인을 낮추는 이들의 행동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단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며 진정한 친구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용기와 믿음을 주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감사할 줄 모르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사와 사과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면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 내가 실수를 했다면 미안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자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하지만 감사와 사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감사와 사과를 표현하는 것이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착각하며 상대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와 사과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며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작은 배려와 예의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대가 베풀어준 작은 친절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솔직히 말하는 행동은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대화나 안부 인사조차 없이 오직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연락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남기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거나 감사와 사과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서로를 지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우리의 자존감을 보호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타인의 시간과 정성을 마음껏 빼앗으면서도 결코 감사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만 연락을 취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자신이 받은 도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해 다닙니다. 다정하게 대해 주어도 결국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는 관계를 단절하는 비열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는 일일 뿐 아니라 그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교활해질 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욱 가치 있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동등한 인간관계에서 빈번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단 한순간도 상대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욕망 때문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과시하기 위해 거짓을 쌓아갑니다. 거짓말을 들킨 경우 분노를 터뜨리거나 또 다른 거짓말로 상황을 덮으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이야기하거나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며 결국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이고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인간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하게 될 뿐입니다. 한편 고집이 강한 사람들도 인간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여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가 이런 고집을 가질 경우 자녀는 자신들의 시대적 관점에 얽매인 부모의 가치관 속에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직장 등 상하관계가 뚜렷한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만을 고집하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며 이는 갈등을 초래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지만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들도 종종 마주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에는 관대하면서도 타인의 실수에는 가혹한 비판을 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입니다. 자신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면서도 남이 같은 행동을 하면 큰 잘못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작은 실수조차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자신이 지적받으면 별거 아닌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곤 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점점 피로감을 더해가며 결국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얽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고 경우도 없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화를 내더라도 자신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족이나 아군이라면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적이라면 말싸움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 피하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관계에 큰 문제를 일으키며 상대방을 괴롭히고 지치게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과 엮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태도에 지쳐 도망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명함은 단지 한 개인의 직업을 대변할 뿐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가진 직업만으로 그를 판단하고 평가하려 듭니다. 이는 마치 각자가 받는 물과 햇빛의 양이 다르듯 사람마다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태는 자신의 그릇이 작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위치를 바라보거나 자신과 위치가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들은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며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추억을 쌓아도 결국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단순히 직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타고난 성품을 알아보고자 노력해야 하며요. 갸암미 전도능력, 그래야만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접을 바라지만 그 행동이 존경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기대는 공허할 뿐입니다. 존경은 상대방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존경받고 싶다면 자신부터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마냥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바른 행동을 보여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받게 될 존경이나 대접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접받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접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경하고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내가 잘 될 줄 알았다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울 때는 도움을 주지 않다가 타인의 성공 소식을 듣고 나서야 친한 척 다가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행동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소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갑자기 친한 척하는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는 진정한 의미의 교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관계의 깊이나 온도를 조절하며 상황이 유리할 때만 다가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대개 시간 낭비에 불과하며 그들의 칭찬이나 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비난을 서슴지 않고 언제든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쓸데없이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도무지 정이 가지 않는 유형입니다. 돈 자랑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가소롭게 보이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결국 관계를 해칠 뿐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교만함이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망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재산을 자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무시와 반감을 키우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돈 자랑은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지 않고 진솔한 행동과 배려심으로 타인과 교류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돈 자랑은 잠시의 얕은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자신의 내면적 가치나 인격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무의미한 행동일 뿐입니다. 오히려 돈 자랑은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얕은 사고방식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재산의 크기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동, 생각,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외적인 재산이 아니라 내적인 풍요로움이며 이 내적인 풍요로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재산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얻은 지혜와 교훈을 타인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타인과 나누는 따뜻한 교감과 인간적인 연결은 오랫동안 기억되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단순히 재산을 자랑하며 자신을 과시하려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소외를 불러오고 자신의 내면적인 결핍을 더욱 부각시킬 뿐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자신의 불안과 미숙함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가진 물질적인 것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불안감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자신감과 자존감은 외부의 재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다면 그것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과시함으로써 얻는 존경이나 관심은 피상적일 뿐이며 이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돈 자랑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구하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일 뿐이며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하며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더욱 고립된 상태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재산의 크기를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깊이와 넓이를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있으며 이는 그의 행동, 말, 생각,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그 풍요로움을 타인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남긴 따뜻하는 마음과 진정한 관계는 세월이 지나도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10가지 특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중한 통찰력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은 항상 큰 도움이 됩니다.